5월 11일 주식회사 태창산업으로부터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당정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당점 국민은행 당좌수표 발행이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300만 원을 이체해 갈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죠. 대변에 돈 빠져나간다는 것.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태창산업이다라고 거래처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5월 12일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 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김수연의 추가 사용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월 2일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우리가 5월 2일 날 출장비 조로 가지급금이라고 100만 원 줬었던 적이 있었죠.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김수연 사원이 출장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럼 출장비 정산서를 봤더니 수박료, 항공료, 시내교통비, 식사대 전부 다 출장 가서만 쓴 거네요. 그럼 여비교통비가 1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100만 원 줬었으니까 1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분계로 하면, 자, 우리가 과거에 돈 지급할 때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차변에 가지급금이다라고.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지워줘야 되잖아.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을 대변에 쓸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김수현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써줘야지 우리 계정 과목의 금액들이 지워지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인이 출장비였으니까 여비교통비라고 출장비는 쓸 거고, 그리고 영업부 사원이 출장 간 거니까 800번대의 여비교통비가 되고 800번대의 여비교통비가 될 거고, 이 출장비가 총 11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 10만 원을 우리는 이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5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를 결정하고 천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주식 발행 비용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얘가 메인이죠.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 모든 거래에서 증자 감자가 메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야기 계속 하다가 얘가 나오는 순간 말을 바꾸죠. 당좌예금에 예입하다 들어오는 말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메인이 이거예요. 그럼 증자라고 하면 제가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천주에 액면가 5,000원. 그러면 여기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계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 거래 메인도 이게 최고의 메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본금 50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 차변에 이 돈을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죠. 그러면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자 주식을 발행을 한 주당 5,500원 했어요. 그럼 550만 원이죠. 1000주니까. 그럼 550만 원이었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 25만 원이 있나 봐요. 그럼 주식 발행 비용이 25만 원이 있으면 얘 빼고 받았네요. 그러면 525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550만 원 중에 25만 원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차이 나는 이 25만 원 원래 50만 원 이익이었지만 주식 발행 비용도 우리 이익본고에서 줄이거나 손해봤으면 그만큼 손해봤다고 처리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만 원만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이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자,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에는 아예 그 흔적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할게요. 자, 다음 자, 이거였어요. 자, 5월 15일 광주정밀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초의 약정대로 대금의 2%를 할인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무시할 것. 자, 그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할 거죠. 그럼 어음을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볼 건데 자, 이건 지금 어떤 금액을 상환하는 거죠? 어음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죠. 근데 외상 매입금이 원재료 샀으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대변의 지급 어음인 이유는 어음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어음은 광주 정밀한테 주는 거고 그럼 이 어음을 발행해 준 이유가 외상 매입금 지급하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외상 매입금은 장부에 600만 원 적혀 있었으니까 600만 원을 지울 건데 자, 우리 어음은 얼마를 발행을 해주죠? 588만 원만 주겠죠. 왜냐하면 2%를 깎으니까 600만 원의 2%면 12만 원이잖아. 그러면 12만 원을 할인받고라고 했으니까 12만 원 뺀 588만 원만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차이나는 이 12만 원, 이 12만 원을 깎아준 이유가 우리는 약정에 의해서 깎아줬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는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조규해소나 약정에 의해서 하자로 인해서 깎아준 거는 애누리,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는 할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사와서 할인받는 거니까 매입 할인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자, 이 매입 할인은 차감 계정으로서 자기 짝지가 있어요. 얘는 원재료 지금 사면서 할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짝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제가 번호 쓰는 건 자기 짝지 꼭 찾아란 이야기인 거예요. 얘는 원재료 짝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적어 드릴게요. 자, 원재료 차감 계정인 매입 할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이다 이런 글자들이 꼭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자, 다음 5월 18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 74만 3,52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이번에는 매입 할인이나 이런 할인이 아니고 어음을 팔아버린 할인이죠. 지금 이 두 개 다 할인 거래다라고 하는데 위에 거는 약정에 의해서 조개수로 깎아주는 할인이고 지금 5월 18일은 어음 팔면서 할인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어음의 할인이고 위에는 채권 채무의 할인인 거고 얘는 어음의 할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글자 있으니까 일단 차변에 당좌 예금은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대변에 어음을 팔아버렸죠. 매각 거래니까. 그럼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제품 팔았을 때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뒀겠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을 팔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고 그럼 거래처는 아남전자라고 적혀 있던 거 금액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주면서 할인료 뺀 금액을 받았잖아. 그럼 1925만 6,48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차이나는 74만 3,520원. 자, 얘를 계정 과목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문제예요. 그럼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자, 이제 분계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저와 같이 계정 과목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점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세 문제 마저 풀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자, 5월 22일 당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3호건설의 주식 1000주를 수표 발행 취득하였다. 취득 시 액면 단가는 주당 5,000원이고 매입 단가는 주당 7,000원이고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일단 일시 소유 목적 주식 취득했죠. 우리는 주식을 그냥 취득했다라고 하면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성 없는 주식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자, 우리 주식 살 땐 액면가에 살 수 있다라고 했나요? 없죠. 우리 주식 발행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할 때만 액면가를 쓰지 그 외에는 액면가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함정이에요. 이 숫자는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필요 없고 7,000원에 산 거죠. 주당. 그럼 7,000원에 1000주니까 700만 원을 수표 발행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수표 발행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고,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또 수수료 7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7만 원은 현금으로 대변에서 나갈 거다라고 이 위치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수표 발행하고 그리고 7만 원 현금 주고 위치가 얘예요. 그럼 얘네들 돈들을 준 이유가 이제 차변에 쓸 건데,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 먼저 되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유가증권 중에 유일하게 이 취득할때 수수료 포함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격만, 자기 매입 가격만 700만 원으로 쓰고, 그리고 이 7만 원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5월 25일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였다. 담보 설정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 수수료를 제가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말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하나가 문제에서 요구할 때, 지금 이런 경우죠. 수수료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하면 이때 900번대를 쓰는 거예요. 900번대가 영업외 비용이죠.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자,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는 건 알겠는데, 자, 우리는 1억 원을 3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어요. 그런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원을 담보로 제공, 1억 5천만 원짜리를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1억 5천만 원 담보 제공한 거는, 담보의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 아니죠.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넘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 명의를 넘기거나 그 사람이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얘는 그냥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1억 원을 빌리는데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 있는데 그걸 빼고 돈을 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뭐 돈 빌리고 수수료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수수료를 은행에서 빼고 우리한테 입금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 빌린 건 얼마죠? 1억. 근데 지금 나한테 들어온 돈은 9,700이 들어왔겠죠. 그럼 그 300만 원은 수수료라고 써야 될 거잖아. 그 수수료가 지금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분계 써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지금 당좌 예금에 들어왔다는 건 알겠으니까 당좌 예금이 차변에 될 건데, 돈이 들어온 이유가 돈을 빌렸죠. 그러면 대변에 빌려온 돈은 차입금인데 3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겠죠.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 농협으로부터 빌렸는데 이건 내가 갚아야 될 돈, 부채를 쓸 건데 1억 원 빌렸으니까 1억 원 갚아야 된다고 장부에 써두겠죠. 그런데 지금 당좌 예금에는 1억 원 중에 300만 원을 뺀 9,700만 원만 들어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300만 원, 이걸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고 얘도 900번대를
쓰란 이야기죠. 다음 5월 31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받을 어음 5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의뢰하고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 자, 이번에는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우리한테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변엔 보통 예금 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는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아남전자 거를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럼 금액은 550만 원이고, 그런데 나한테 들어온 돈은 은행이 추심 수수료를 빼고 540만 원만 입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추심 수수료도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할 건데, 자, 이때는 몇 번대를 써야 되죠? 그렇죠. 얘는 800번대를 써야 되겠죠? 900번대 아니잖아. 지금 위에 있던 그 두 개 상황만 900번대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건 만드는 거 아니면 800번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계까지 끝이 났네요.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에 보시면 그 지금 컴퓨터에 그 수수료 비용을 여기 데이터 만들 때 실수로 두 개를 만들어 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름 있긴 한데 쓸모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시험 때는 무조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한 개 있을 거예요. 지금 얘는 자기들이 적여도 한 군데 만들어 넣어서 쓰면 되는데 따로 일부러 뺐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시고 아니면 그냥 제일 마지막 984번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900번대 쓰는 거 두 개 있는데 선택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때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때?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30번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5월 11일 거부터 해야 되죠.
자, 교재 보시면 회사를 1113번으로 이제 사용하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444페이지에 이제 회사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창 닫지 마시고 이 메인 메뉴 있죠? 이 메인 메뉴에 보시면 우측에 회사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죠? 우측에 보시면 회사라고 적혀 있는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우리 1113번 하시면 지금 123번 회사가 보이죠? 그럼 변경 누르시면 이제 위 상단에 1113번으로 회사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나갔다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괜히 우리 프로그램만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계속 이제 이어서 분계를 볼게요. 자, 6월 5일 며칠 초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LG전자 발행 약속 의무로 배서 양수받다. 자, 이번에는 배서 양도가 아니고 배서 양수를 받았죠. 그죠? 거꾸로 우리 회사가 받은 경우에요. 그럼 현대전자가 우리한테 그 지금 어음을 배서 양도를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받은 거고. 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현대전자가 발행해서 나한테 주든 현대전자가 LG전자한테 받은 걸 나한테 주든 내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 받는 건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 입장에서는 현대전자가 자기가 직접 어음 발행해 주든 LG전자가 발행한 걸 자기가 받아서 나한테 주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발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을 때는 나는 무조건 어떤 어음이든 간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또 봐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을 받으려고 지금 어음 받은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라고 쓸 거예요. 이 어음 받은 거를 차변에 쓸 건데 어음 받은 걸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거래처를 보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지우는 거는 현대전자 거를 지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지금 얘 만기되면 현대전자한테 가서 받을 건가요? LG전자한테 받을 건가요? 그렇죠. 어음 발행자가 LG전자니까 LG전자한테 가서 받을 거죠. 그래서 우리 장부상에는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LG전자를 써주는 거예요. LG전자를 이 어음 만기되면 LG전자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현대전자한테 가면 현대전자가 날 이상한 놈으로 보겠죠. 전에 어음 줬잖아. 그럴 거잖아. 그럼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만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가증권관리대장에는 현대전자가 배수했다고 기록해둘 거예요. 왜냐하면 LG전자가 부도나면 현대전자한테 받아야 될 거잖아. 그건 자금 관리에서 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1차적인 것만 써둘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건 자금 관리예요. 얘 부도나면 얘한테 받을 거다. 이거 기록해 두는 거는. 자, 그래서 쓰실 때는 우리 첫 번째 생각하실 게 배서 양수든 뭐든 내가 발행하지 않은 어음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라서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선택된 거고 이 어음의 거래처는 어음 발행자를 써둬야지 만기가 되면 받으러 갈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쓴 거는 이제 얘 어음 다른 수단 받았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발생할 때는 외상매출금이 채권이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제 외상매입금은 채무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첨장부했을 때는 차변에 쓰는 거예요. 내 거니까 자산이라서 대변의 제품 매출 이러면서 차변에 썼다가 얘를 회수하게 되면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차변에 돈이든 뭐든 받아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지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대변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변에 온지 이해가시죠? 회수 받았으니까 지워야 된다까지 생각하면 돼요. 받았는데 왜 대변에 써요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자, 나중 되면 제가 왜 계속 대변 외상매출금 회수 대변 이야기하는지 미래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6월 10일 날 자, 사채 액면 5천만 원을 액면 단가 만 원에 대하여 9,500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하다. 자, 이번엔 어떤 거래가 제일 먼저 어떤 글자가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사채 발행했다는 게 눈에 제일 먼저 보이시죠? 그러면 자, 사채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대변에 사채라고 써서 사채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이 사채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액면가 쓰는 계정과목 두 개 있었잖아. 사채랑 자본금이랑 이 두 개만 액면 금액을 쓰는 계정 과목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돈을 받을 건데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죠? 사채 발행한 금액은 일단 4,750이죠. 어떻게 구했을까? 지금 사채 액면이 5천만 원이래. 그런데 얘 액면 단가가 지금 얘 액면 사채권 한 개당 만 원이래요. 그 말은 곧 그럼 사채가 총 5천 주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겠지. 그죠? 그럼 5천 주인데 얘를 발행을 9,500원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발행은 5천 주를 주당 9,500원에 한 거니까 그럼 4,750만 원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 4,750만 원인데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빼고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4,650을. 이 금액 그냥 역으로 계산해 나간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럼 차변에는 당좌 예입하다니까 당좌 예금에 4,65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처음 사채 발행하면서 250 손해인 줄 알았더니 사채 발행비 빼고 나니까 350만 원 손해네. 그래서 350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4일 생산직 사원의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8만 8천 원을 원천 징수한 나머지 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대변의 보통예금.
돈이 나간 이유는 우리 생산직 사원들을 교육시켰죠.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은 교육훈련비가 되고, 이 교육훈련비가 교육한 직원이 생산직 직원이죠. 그래서 500번대의 교육훈련비가 될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교육훈련비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의 강사료를 줬는데, 우리는 200만 원에서 세금 8만 8천 원을 떼고 우리는 191만 2천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이 8만 8천 원, 이걸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대신 내려고 떼는 거. 그렇죠. 얘를 예수금이라고 하죠. 어떤 돈을 지급하든 간에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면 다 예수금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뗀 게 아니야. 대신 세금 내려고 뗀 거기 때문에 대리납부 목적으로 뗀 건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29일. 자,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제품 매장 건물 착공 위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토지라고 장부에 쓸 거란 이야기죠. 우리 영업활동에 쓸 거니까. 자, 그럼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토지는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들어올 거고, 취득세 등록세는 현금으로 줬대요. 대변에 현금이 600만 원이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나오겠죠. 그럼 지금 토지 받았는데, 자,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됐을 때 자산 무상으로 받으면 계정 과목 대변에 뭐라고 쓰죠? 그렇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은 우리는 공정 가치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으로 써줄 거라 그랬죠. 그럼 나는 2억 원짜리 땅과 취득 시 부대 비용 600만 원까지 해서 토지의 취득 가격은 2억 6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또 분기하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